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워싱턴 선언 확대 해석한 한국 정부, 핵 공유 확대 해석 선긋는 미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물로 발표된 워싱턴 선언이 발표 하루 만에 한국의 해석에 미국이 그렇게 해석하지 말라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좋은 결과물을 가지려는 미국 측과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미국 측의 주장이 맞서고 있는 것이죠. 한국 정부는 현재 국내에서 워싱턴 선언에 관련한 많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 정부는 워싱턴 선언에 대해서 어떻게든 좋게 포장하려고 했고 이렇게 무리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은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 라고 선을 긋는 모습이죠. 미국 정부는 워싱턴 선언의 취지가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확장 억제였지 핵 공유가 아니라고 단호하게 못을 박은 것이죠. 이 워싱턴 선언을 받기 위해서 한국은 전략핵까지 포기한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는 한국 대통령실 한 관계자가 워싱턴 선언에 대해서 사실상 핵 공유에 가까운 결정이다. 좀 애매모호하죠? 핵 공유에 가까운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핵 공유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구분이 안 갔다라고 지금 했는데 이 주장에 대해서 정면으로 미국이 반박한 것입니다. 이는 국내에서 많은 비판을 받는 윤석열 행정부가 그나마 국민들이 듣기 좋은 쪽으로 확대 해석했다라는 분석이죠. 자, 그래서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워싱턴 선언 확대 해석한 한국 정부, 핵 공유 확대 해석 선긋는 미국입니다. 미국은 이번 워싱턴 선언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해석에 대해서 완전히 선을 긋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주 단호하게 얘기한다라는 것이죠. 27일 워싱턴 DC 국무부에서 열린 한국 특파원 대상 브리핑에서 에드 케이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동아시아 오세아니아 담당 선임 국장은 워싱턴 선언에 대해서 한국의 확대 해석에 대해서 선을 그었습니다. 자, 여기 동아시아라고 적어졌죠. 동아시아라고 하는 것은 지금 한국을 포함한이란 얘기인데 지금 한국에 포함된 주요 정책 국장이 직접 나서서 얘기를 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는 이 자리에서 그냥 매우 직설적으로 말하겠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이 선언을 사실상 핵 공유라고 보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한국 정부와 입장이 다른 것이냐라는 질문에 케이건 국장은 우리가 한국 동료들과 폭넓은 논의를 했다라고 하면서 우리 입장에서 핵 공유라고 말할 때는 중요한 의미가 내포된다라고 하면서 확대 해석을 견지했습니다. 그는 이 선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미국과 한국 간 폭넓은 이해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다시 말하면 한국 측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대 해석을 했다라는 의미로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의 발언은 결국 한국이 워싱턴 선언에 대해서 확대 해석을 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자들이 케이건 국장의 핵 공유의 개념에 대해서도 물어봤습니다. 그는 핵 공유에 대한 정의가 있지만 그게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들어가고 싶지 않다. 다시 말하면 핵 공유에 대해서 난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싶지 않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입장에서는 한반도의 핵무기를 다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매우 분명히 하고 싶다라고 하면서 한반도 핵 무장 이것은 없다라고 완전 선언을 하게 된 것이죠. 그는 이어서 우리 입장에서 핵 공유에 대한 정의는 핵무기의 통제, 그래서 Control of Weapons와 관련됐고 여기 지금 다시 말하면 워싱턴 선언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았다라는 점을 매우 분명히 하고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매우라고 얘기를 했죠. 강조하고 또 강조한 매우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한국이 이렇게 확대 해석하는 거 우리 너무 싫어해 라고 얘기를 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한국 대통령실의 핵 공유가 어떻게 정의했는지에 대해서는 내가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 정의로는 핵 공유가 아니다라고 잘라 말을 했습니다. 케이군 국장은 난 선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싶다라고 얘기하면서 이것은 한국과 더 협의하고 더 많은 정보를 공유하며 더 민감한 논의를 많이 하고 한반도와 주변 미국 전략 자산의 가시성을 증진하겠다는 약속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데니얼 크리튼 브링크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이번 국빈 방문에서 나와야 할 매우 분명한 메시지는 미국과 한국이 그 어느 때보다 더 보조를 맞추고 단결됐다라는 것이라고 하면서 그런 부분, 다시 말하면 핵 공유에 초점을 맞추려고 하면 실수가 될 것. 그래서 다시 말하면 핵 공유에 대해서 우리는 더 이상 언급하기 싫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도 전날 워싱턴 선언이 미국 정부의 핵정책 변화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전혀 변화가 없다란 뜻이죠. 커비 조정관은 브리핑에서 우리는 군사적 능력의 전체적인 범위에 걸쳐서 한반도 방위 공약을 이행할 수 있는 실행 가능한 옵션을 최대한 많이 갖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싶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것은 워싱턴 선언에 대해서 이것 자체가 조약상 방위 공약 측면에서 핵무기의 중심성에 다시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의를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확장 억제는 새로운 정책이 아니다 라고 잘라 말했던 것처럼 지금 핵 협정 그리고 미국과 우리나라 간의 핵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변한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한미 정상회담 후 한미 간 확장 억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워싱턴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이 선언은 북한의 핵 위험에 대응하는 확장 억제를 강화하려고 새로운 협의체인 핵 협의 그룹 뉴클리어 컨설터티브 그룹을 설립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을 비롯한 한국 언론에서 이번 NCG, 말하자면 핵협의그룹이 나토의 MPG와 비슷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보기에는 비슷해도 그 내용에 깊이 들어가면 전혀 다르다라는 거죠. 지금 MPG와 같은 경우, 나토의 MPG와 같은 경우 나토입니다. 나토의 MPG와 같은 경우는 각 국가의 핵무기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쏘고 쏘지 않은 것은 지금 미국이 좀 컨트롤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런 게 전혀 되지 않죠. 한국에 핵이 없어요. 결국 한국에 핵이 없고 한국이 전략핵도 가지지 못해요. 이게 결론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죠. 한마디로 이번 워싱턴 선언 이것은 한마디로 딱 말하면 핵 주도권이 한국에 하나도 없는 허울뿐인 발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 선언에 대해서 미국은 한반도에 대한 모든 가능한 핵무기 사용의 경우 한국과 이를 협의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한다라고 밝힌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은 핵 공유 안 돼. 지금 여기서 한국과 협의하고 모든 노력을 다할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핵 공유 안 된다고 얘기한다라는 거죠. 한국은 이번 회담에서 전술핵의 개발 포기도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받아든 것이 워싱턴 선언. 미국의 전문가들조차 한국도 핵 보유가 필요하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전술핵의 포기를 선언해버린 것입니다. 작년 10월 미국 CIA 북한 분석관 출신인 수미테리 윌슨 센터 아시아 국장은 미국의 소리 방송에서 북한이 한국에 대한 전술 핵무기 역량을 집중하고 있고 핵무력 법제화로
선제 핵 공격의 문턱이 상당히 낮췄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현 상황을 고려하면 한국이 정상국가로 모든 선택지를 고려하는 것은 완벽히 타당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전술핵 재배치나 이른바 나토식 핵 공유, 그래서 나토식 핵 공유와 같은 경우는 핵이 각 나라에 있어도 상관없다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핵 공유 등 모든 선택지에 대한 장단점을 따져봐야 된다라고 주장한 것이죠. 2021년 10월에는 제니퍼 린드 데럴 프레스 다트머스대 교수가 워싱턴 포스트에 중국의 부상과 북핵 능력 고도화로 한미 동맹이 약화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한국의 핵무장만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책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한국에 핵을 가지고 있어야 될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중국의 견제, 그리고 북한의 견제, 이 모든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러시아 견제까지 들어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는 굉장히 위협에 처해져 있죠. 중국이 대만을 쳐들어간다고 합니다. 그 순간에 북한이 핵을 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서 두 사람은 북한이 핵 무기로 위협하는 상황이 핵 확산 금지 조약이 규정한 비상사태에 해당하기 때문에 한국의 NPT 탈퇴가 정당화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우 과거 한일의 핵무장 필요성에 대해서 주요한 논의 주제라고 얘기하면서 운을 띄우기도 했습니다. 로버트 켈리 부산대 교수는 올해 8월, 작년 8월이죠. 작년 8월 폴린 폴리시에 기고한 글에서 2024년 트럼프가 집권하면 안보 분담 차원에서 한일이 핵무장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2024년이죠. 내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내년에 만약 대통령이 지금 바이든에서 트럼프로 바뀐다면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전에 주요한 논의 의제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이죠. 2021년에 공개된 폴린 어페어스 조사에서는 미 외교 안보 전문가 50명이 10년 내 핵무장 가능성이 가장 큰 나라로 이란, 일본에 이어서 한국을 3위로 꼽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워싱턴 선언으로 한국의 핵무장이 언제가 될지 요원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미국의 허락이 있어야 되기 때문이죠. 또한 여기서 언급된 지금 워싱턴 선언에서 말하고 있는 NCG와 나토식 MPG는 다른 점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중국이 대만 침공 시 굉장히 취약한 나라입니다. 이 때문에 한국은 핵잠수함, 그리고 중항모, 더 나아가서는 핵항모가 필요한 나라가 되는 것이죠. 자, 지금 그림을 보여드린데 중국이 제1도 열도선, 제2도 열도선이라고 지금 말이 나오고 있죠. 이것이 뜻하는 바는 이겁니다. 중국이 여기 미군 세력을 제1도 열도선까지 밀어붙이겠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원래는 2020년도까지 제2열도선까지 밀어붙인다고 했는데 지금은 30년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2도 열도선까지 밀어붙이겠다. 최근 그 중국의 항공모함이 괌 근처에서 포격 훈련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랴오닝함 그리고 구식 항공모함을 가지고 지금 괌 근처로 했던 가장 큰 이유가 미군을 제2열도선 후방으로 밀어붙이겠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이 열도선까지 하는데,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십시다. 이거는 돌려놓은 그림인데요. 지금 중국이 이렇게 있죠? 해안이 있는 곳이 여기와 여기입니다. 파라실군도 밑에 베트남에 붙어있는 땅까지 이렇게 되죠. 지금 한국이 여기 막고 있기 때문에 여기 되고 대만이란 나라가 여기 있습니다.
대만이 여기 있고요. 그래서 중국이 태평양으로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대만이 있어야 돼요. 대만이 이 땅이 있으면 여기 퍼져나갈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미국이 딱 여기 대만을 지키고 있죠. 대만을 지키고 있으면서 대만 침공 안 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시진핑 생각으로는 이거죠. 대만을 무조건 쳐야 된다. 대만을 무조건 쳐서 이 땅을 점령을 해야 된다. 물론 TSMC가 중요한 역할도 하지만 TSMC보다 더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이겁니다. 이 땅을 가짐으로써 태평양으로 빠져나가는 길목을 연다. 이렇게 보시는 게 더 정확한 뜻이에요. 그런데 대만이 딱 여기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다시 지우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대만이 여기 딱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대양 진출이라는 미국의 목표가 거의 무산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가끔씩 이 대만 열도를 지나는 항행의 자유를 미국이 합니다. 일부러 항공모함도 들어가고요. 여기에 그 밑에 잠수함도 들어가고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미국은 여기 있는 나라 어디죠? 베트남이죠. 베트남과 손을 잡는 이유도 베트남을 자기의 그 영역권 안에 두려고 하는 이유도 이겁니다. 중국의 세력 견제.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뒤쪽으로 나와서 파키스탄으로 빠져나가려고 했던 것도 다 대양, 그리고 방글라데시도 마찬가지로 이 대양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림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이게 전 세계 그 상선이 다니는 지금 그림인데요. 이게 배슬파인더라는 데서 지금 그림을 따왔는데 지금 보세요. 가장 많이 그 배가 다니는 곳이 여기입니다. 여기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그 석유를 싣고 오게 되면 제일 빠른 노선은 이렇게 그릴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그리고 대만 옆을 통과해서 우리나라로 오는 이 길을 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가장 빠른 노선에서 걸리는 게 지금 여기죠. 스리랑카. 그리고 말라카 해협으로 불리고 있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또 하나 대만 해협입니다. 자, 한국 쪽을 중심으로 좀 볼게요. 여기 보시면 이쪽으로 배는 그렇게 많이 다니지 않아요. 이쪽까지. 전체적으로 그림을 보면. 그런데 여기만 유독 배가 많이 다니죠. 가장 한국은 어떻게 보면 섬나라예요. 저는 계속적으로 생각을 했던 게 한국은 섬나라다. 한국은 섬나라이기 때문에 모든 물류는 배에 의존해야 된다. 그래서 한국이 조선이 발전할 수밖에 없던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 대만이 중국에 점령을 당한다. 점령을 당하고 아니면 전쟁이 일어난다든지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나라 가서 도와야 돼요. 지금 미국의 힘으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수출을 편하게 했는데 당연히 도와지겠죠. 그런데 중국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한국 너희 움직이지 마. 그래서 북한을 조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더 좋은 항공모함 그리고 더 좋은 잠수함이 필요하고 핵도 필요하죠.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한 방에 이번엔 날아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우리는 중국과 이제 더 이상 가까워지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미국은 계속 이야기하겠죠. 중국하고 가까워지지 마. 중국에서 뭐 만들지 마. 그리고 지금 현재 이런 말이 나오고 있죠.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가기 전에 이런 기사가 난 것을 여러분들이 올려드렸는데 SK 마이크론이 제재를 받을 건데 마이크론이 제재를 받을 때 이 부족분을 중국에 주지 마. 중국에 주지 마.
중국 내의 공장들도 지금 현재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냐면 중국 법이 바뀌었거든요. 법이 바뀌어서 이것을 탈취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나라가 탈중을 장기적으로는 해야 된다. 지금 이러한 상황까지 몰려 있는 상황에서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죠. 중국은 미국 가까워지지 마. 그런데 미국 안 가까워지면 우리는 어떻게 큰 그 물동량을 짊어지고 올 수 있겠어요? 유조선 안 되죠? 유조선이 우리 마음에 안 들어. 가지 마. 이렇게 말하면 힘든 상황이 되는 거죠. 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미국의 눈치를 봐야 되지만 우리나라가 자강을 해야 된다는 것도 사실이에요. 이 때문에 우리가 핵을 가져야 되고 핵을 가져야만이 우리가 다른 것들도 할 수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지금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나라를 그냥 꼭두각시처럼 노리고 있다. 그냥 그것에 놀아라는 윤석열 대통령이어서 너무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자,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